압도적 재미 매불쇼. 자, 그러면 우리가 또 역사 속에서 지금을 배우는 그런 그렇습니다. 시간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출발할까요? 나만 말하는 한국사. 내가 아니라고 한 게 세 번쯤 된 것 같은데. 네, 제가 맞다고 한 게 세 번쯤 된 것 같은데 상관없다고 말씀드린 게 세 번쯤 된 것 같은데. 네. 자, 오늘도 귀한 발걸음 해주셨는데요. 이번 대선은 내란 때문에 치러진 대선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란을 옹호하는 그냥 그런 쓰레기들은 얘기할 것도 없고 그런 뭐 놈들은 얘기할 버리고, 필요도 없고 버리고. 그건 얘기할 것도 없지만 이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내란도 문제지만 줄탄핵도 문제다. 그 양비론. 이런 양비론, 나 궁금하다. 물타기.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오. 정확하게 짚어주시기 위해 나와주셨습니다. 전우영 교수님 박수로 맞이합니다. 고맙습니다. 박수가 무섭네요. 네. 최욱 씨는 형제분이 있으세요? 저는 형이 있는 걸로 밝혀졌습니다. 네. 어릴 때 네. 제일 화나던 일이 뭐든가요? 어릴 때. 어릴 때 제일 화나는 일이요? 있어 봐봐. 별로 화가 안 나는데 음. 이제 뭐 어린애들이 무슨 하는 일이 뭐 많겠어요. 근데 저는 제 기억은 그래요. 예. 저도 동생이 있는데 형제간에 싸우는데 다 이유가 있잖아요. 예. 근데 부모님 꼭 잘잘못 따지지 않고 어. 둘 다 야단쳐요. 그럼 그게 이렇게 억울하고 분해서. 문제야, 그거 진짜 억울하지. 예. 맞아. 예. 그러네. 그거거든요. 어. 그걸 시비지심이라고 그래요. 옳고 그름을 가려줬으면 좋겠다. 내가 옳은지 네가 옳은지 내가 예. 잘못했든 누가 잘못했든 맞아. 이번엔 네가 잘못했어. 이번엔 네가 잘못했어. 이런 정도로 지적해야 덜 억울한데 네. 둘이 똑같아 그러면 아, 그게 맞아. 정말 억울한 거예요. 억울하고 예. 안 고쳐져. 예. 둘 다 잘못했다고 하면은 맞아요. 뭐 이건 그냥 넘어가게 되지. 예. 그게 사람의 본성이라고 그러잖아요. 아. 그러니까 이제 맹자가 사단이라고 부르는 것은 동물에게는 없고 사람에게만 있는 인간다움의 조건 네 가지예요. 그게 측은지심, 수호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이라고 했잖아요. 옳고 그름을 가리는 것. 12지심. 이걸 이제 시비지심은 인간의 본성에 속해요. 그래서 이것이 있어야 사람이거든요. 근데 때로는 이제 이걸 안 가리는 경우들이 있죠. 그게 가장 유명한 사례가 그 유명한 황희정승 이야기. 너도 옳다. 너도 옳다. 왜 그랬을까? 둘 다 옳다. 이건 이제 양시론이에요. 양실론. 그것도 짜증나거든요. 둘 다 옳다. 예. 어떤 경우의 조건에서 이런 얘기가 나올까요? 저는 만약에 황희가 자기가 상전이고 종들이 옳고 그름을 가려주십시오라고 그런 관계가 아니라 거꾸로였다면, 예를 들어 자기가 상전이고 종한테 너 내가 맞는지 이웃집 대가 말이 맞는지 한번 생각해봐라 그러면 종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둘 다 옳습니다는 얘기 절대로 못해요. 대가 말님이 옳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수밖에 없죠. 나를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사람이 옳다고 하지. 첫째는 이게 이제 윗사람이 할 수 있는 얘기예요. 자기가 이 논쟁 당사자보다 훨씬 높은 지위에 심판자적 지위에 있다라고 생각할 때 하는 얘기가 양시론 또는 양비론이에요. 근데 두 번째로는 이거는 우리가 황희정승의 그 얘기를 현명함의 이제 표시로 보통 이해를 하는데 사실은 귀찮음의 표시예요. 귀찮아. 개입하기 싫다. 개입하기 싫다이거나 이거 따지기 귀찮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약간 하찮게 볼 수도 그렇죠. 있는 하찮게 보는 그게 뭐 얘기도 하고. 대단한 문제라고 그래. 예. 둘 다 옳아 그냥 이럴 수도 거거든요. 있겠네. 다른 말로 하면 지적 나태예요. 지적 나태야. 확인하기 싫은 거죠. 우리가 재판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인간 세상에서 벌어지는 시비 다툼을 법적으로 판결하는 걸 재판이라고 그래요. 판정하는 걸. 근데 이 재판의 판은 옳고 그름, 판단, 유죄 무죄를 판단하는 거고 나누는 거예요. 반반자에다 칼도자를 쓰잖아요. 반으로 딱 나눠서 이게 유죄냐 무죄냐를 가리는 걸 재판이라고 하고요. 재는 재봉, 재단할 때 옷감을 마름질한다고 그러죠. 사이즈에 맞게 큰 잘못은 크게 벌하고 이제 작은 잘못은 작게 벌하고 이 사이즈가 있어야지 재판이 돼요. 그죠? 형량 없는 재판은 없잖아요. 유무죄만 가리는 재판이. 그리고 이거 언론이든 사회에서 우리가 하는 것들도 수많은 재판들을 일상적으로 하는 거예요. 누가 더 얼마나 잘못했는지,
누구 잘못이 더 큰지 이런 걸 음. 따지는 것이 일상의 인간다움의 본성이거든요. 근데 그런 걸 예. 안 따지게 만드는 것이 양비론이에요. 아.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이 양비론 문제는 이제 조선시대 같은 경우에는 이게 도학 정치라고 해서 학문에 기반한 정치를 추구했거든요. 근데 학문 자체가 시비를 따지는 거예요. 예. 학문이 옳고 그름을 안 따지면 건 학문이 아니죠. 그렇죠. 거기에 기초해서 정치를 하다 보니까 매사가 굉장히 심각하고 엄청나게 싸우게 되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옳고 그름을 따져야 되는데 의붓아들이 왕이었다가 죽었는데 이거 상복을 1년을 입어야 되느냐 3년을 입어야 되느냐 우리 지금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 문제 같지만 그렇죠. 그 사람들한테는 의리 관계를 하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던 예. 그 당시. 근데 그렇게 좀 모든 문제를 학문적으로 이론적으로 이렇게 접근하다 보니까 논쟁이 치열해지고 아. 그리고 사람들이 서로 죽고 죽이는 문제로까지 비화되니까 도대체 예. 상복 입는 문제 가지고 누굴 죽이고 누가 살고 이게 도대체 뭐야 지금 기준에서 그렇게 생각되지만 조선시대는 그런 문제가 심각했어요. 예. 근데 이걸 좀 완화해 보겠다고 한 것이 영조의 탕평책이었죠. 근데 영조 정조가 모두 탕평책을 실시했지만 탕평의 방식은 좀 달랐어요. 그래서 영조를 왈론 탕평, 영조 때 탕평을 그다음에 정조 때 탕평을 줄론 탕평 그러는데 예. 재미없으니까 빨리 할게요. 네.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눈치가 많이 드셨네요. 네. 왈론 탕평이라 이런 거예요. 자기 당론을 강경하게 주장하지 않고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이제 넘어가는. 좋은 게 좋은 거다. 그러니까 이렇게 넘어가다 보니까 논쟁이 없는 정치가 되고 눈치만 보는 그런 정치가 돼요. 그렇지. 이렇게 되면 논쟁이 없으면 사회가 썩는다고 생각을 정치가 썩는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진짜 정조는 이거 이렇게 안 되고 자기 입장을 명확히 밝히되 어떤 사람들이냐면 자기 당의 주장이라도 틀리면 틀렸다고 할 수 있는 사람, 남의 당의 주장이라도 맞으면 맞았다고 할 수 있는 사람 이렇게 선명한 사람들 중심으로 탕평을 한다 해서 그걸 줄론 탕평이라고 그랬어요. 뭐 줄 뭐요? 준론 탕평, 완론 탕평. 준? 준은 날카롭다는 뜻이고요. 준. 완은 좀 부드럽다는 뜻이고 날카롭게 자기 주장 논쟁이 있을 때 당론에 구애되지 않는 논쟁적 정치 이런 걸 추구했던 것이 이제 정조의 탕평이었던 거죠.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조선 시대든 언제든 간에 시비를 따지지 않는 거는 굉장히 나쁜 짓으로 봤어요. 이건 우리가 언론이 이제 신문이 처음 신문의 날에 독립신문 창간일이고 우리나라의 근대적 신문이 처음 출연한 것이 한성순보로부터 출연했다고 하는데 언론사들이 늘 주장하는 것이 정론직필이에요. 바른 말을 곧바로 쓴다. 눈치 안 보고. 예. 말로는 정론직필이라고 하는데 네. 근데 우리 사회에서 이 양비론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부터 유행했냐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처음에 언론인들이 지가 신인 줄 알 때부터. 그러니까 사실은 언론 자유가 허용이 되고 언론 독립성이 상대적으로 많이 보장이 되던 시절에 예. 그때부터 마치 자기가 최종 그 판결자인 것처럼 심판자인 것처럼.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게 아니라 너도 틀렸고 너도 틀렸어라고 얘기하기 시작해요. 대략 김대중 정권 때부터 그런 얘기들이 건방진 나타나요. 입장이군요. 예. 양비론은. 양비론은 일단 건방진. 자기가 심판권을 가지고 있는데 무능하고 지적으로 무능하고 게을러서 다 들어볼 수 없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이게 거예요. 그러니까 나 빼고는 다 틀린 거네. 그렇죠. 예. 나만 옳다도 나만 옳다는 거야, 이 아니고 자식. 나만 판정할 근거가 있다는 건데 판정도 못해. 예. 못하니까 양비론이 되는 거예요. 그 능력도 안 돼. 예. 귀찮고. 그렇죠. 귀찮고. 건방지고 무능한 거야. 양비론은. 와, 그게 좋은데 이제 오늘. 그게 기본적인 이제 양비론적 그 언론 보도 태도. 이번에도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실제로 판은 해요. 판단은 해. 예. 판단해서 판은 하는데 죄를 못 해.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래서 예를 들어서 법인카드 78,000원 잘못 쓴 것이나 네. 뇌물로 무슨 다이아몬드 목걸이 명품 가방 수억 원 받은 거나 둘 다 잘못이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따지진 않는 거죠. 둘 다 똑같아. 내란을 일으켰던 자나 그리고 내란의 피해자가 될 뻔했던 사람들이나 둘이 똑같아. 둘 다 잘못한 거야.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시비 분별을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네. 항상 이게 이번에 이제 언론 보도들을 보면 다 그래요. 그런 식으로 보도하는 애들이 굉장히 많아요. 많아요. 게다가 또 어떨 때는 그러질 않아. 마땅히 해야 되는데 이건 잘못이라고 지적해야 되는데 지적을 또 안 해. 어떤 거는 대표적인 게 바이든 날리면 그거 정말 기가 막힌 일이야. 기가 막힌 일이야. 아니 누가 봐도 바이든이지. 문맥으로 보나 상황으로 보나. 그럼. 근데 그거 날리면이라고 처음으로 그 힌트를 준 데가 어디냐면 동아일보였어요.
날리면이지 바이든이 따져봐야 된다는 기사가 먼저 나고 김은혜의 날리면입니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랬나요? 제 기억엔 그랬어요. 그랬나? 그거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막 같은데요. 그런 형태의 이제 어. 보도들이 막 나와요. 예. 그러고 나서는 이거 누가 봐도 이건 그냥 바이든인데 예. 그 대통령실 입장을 내니까 언론이 그거를 동등한 선상에 놓고 기사를 쓰는데 내가 아주 환장하겠더라니까요. 아니 누구나 판단할 수 있어요. 판단해야지. 언론인은 기자는 바보예요. 그럼 귀가 없어요. 귀가 없냐고. 상황을 몰라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기사는 이렇게 써야 돼요. 바이든이라고 했는데 대통령실에서 날리면이라고 우긴다. 이거 잘못이다. 이렇게 써야 그게 언론이지. 그렇죠. 그럼요. 아니 지가 들은 것을 못 믿고 어떻게 취재를 합니까?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 언론이 잘못 썼는지 잘 썼는지 판단하는 건 독자예요. 독자의 몫이고. 그렇지. 예. 그렇게 가야 되거든요. 예. 근데 좋은데요. 언론이 뭐라고 썼냐면 바이든인지 날리면인지 논란. 이게 논란. 무슨 논란이 돼? 돌아버린다 그죠? 진짜. 돌아버려. 개를 보고 사슴이라고 그랬는데 그걸 보고 개인지 사슴인지 논란. 이렇게 하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게 정말 우리 사회에 궁극적으로 어떤 문제를 남기냐면요. 예. 이런 이제 양비론에 익숙해지면 둘이 똑같잖아요. 다 잘못이잖아요. 시비분을 따지는 게 무의미해져요. 자, 사람들은 어떤 사안이든 자기 행동이든 이걸 판단할 때 두 가지를 함께 생각해요. 첫째가 시비선악. 이게 옳은가 그른가, 착한 일인가 나쁜 일인가 생각하고요. 동시에 이해득실. 이게 나한테 유리한가 불리한가, 나한테 득이 되나 해가 되나. 이걸 같이 생각해요. 이걸 같이 생각하는 자세를 공자가 뭐라고 불렀냐면 결리사의라고 그랬어요. 결리사의. 안중근 의사가 휘호로 남긴 글이기도 해요. 남산에 가면 크게 써 있어 돌에. 예. 결리사의 견의수명이라고. 무슨 뜻이냐면 예. 이익을 보면 의리를 생각해라. 이익을 보면 그러니까 재물을 보면 재물을 이게 타당한 것인지 보면, 부당한 것인지 아. 함께 생각하고 판단해라. 와. 재물을 취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재물을 취하되 예. 이게 도리에 맞는 재물인지 아. 안 맞는 재물인지 네. 부당한 건지 정당한 건지 그걸 생각하라는 뜻이에요. 견리사이 얘는 결이라고 썼습니다. 아, 견 자스가 견. 볼견자. 볼견. 인지하다 할 때 견. 예. 예. 뭐? 아니 견지할 때 견이 아니고요. 아니 볼견이라니까 이익을 보면 뭐야? 볼견. 예, 견리 볼견 사이. 견리 이익을 보면 생각사자 의료의자. 처음 접해보는 거. 이걸 잘못 근데 이게 잘못 이해가 돼가지고 예. 의리를 추구하는 사람들 이제 정의로운 사람들은 재물을 하찮게 여겨야 된다. 이렇게 잘못 이해가 되고 있어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그래서 좀 이게 잘못 이해돼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진보, 인권, 민주화 이런 운동하는 사람들이 돈 벌면 막 흉파. 이게 잘못 해석된 잘못 거구나. 해석된 거예요. 왜 민주화 운동 사람 왜 가난해야 돼? 왜 그렇지. 진보주의자는 왜 가난해야 돼? 있어요. 근데 그런 생각들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무슨 순 이익만 추구하는 사람들이 잘 살고 이익보다도 의리, 원칙, 사회 정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못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 굉장히 잘못된 해석이거든요. 잘못된 거야. 견리사이란 각자가 합당한 이익을 얻어야 하고 그렇지. 자기가 이익을 얻을 때 이게 도리의 만나를 따져라 이런 얘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은 모든 행동을 할 때 사안을 판단할 때 시비선악과 이해득실을 함께 고려한다. 그게 견리사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양비론은 시비선악을 따질 필요가 없게 만들어요. 시비선악을 따질 이유가 없어요. 이렇게 되면 왜 다 나쁜데 다들 겉으로만 무슨 뭐 착한 척하고 사실 나쁜 놈들이고 이놈이나 저놈이나 다 똑같은데 그걸 왜 따져야 되나? 시비선악을 안 따지게 되면 뭐만 남냐면 이해득실을 따지는 시선만 남아요. 관념 자체가. 제가 뉴라이트가 인간의 이타심을 조롱하고 이기심에 충실한 그런 사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이게 왜 파시즘하고 연결될 수 있냐면요. 지난번에 두 분 사회단체에 참 크게 기부하셨잖아. 예, 매불쇼 기부했죠. 예. 그러면 보통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야, 참 사람들 좋은 사람들이다, 훌륭하다, 착한 사람들이다. 네. 야, 저렇게 선심을 베풀 줄 아는구나. 네. 이게 사람이야. 예,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다 잊었어요 벌써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아. 맞아. 근데 어떤 인간은 이렇게 해서 그래요. 최욱 이미지 관리하는데 돈 좀 썼네. 이렇게 생각해요.
이 행위조차도 그것도 그렇게 보더라고. 선의로 베푸는 행위조차도 그렇게 보더라고. 보는구나. 예. 예. 이게 선의로 인식이 안 돼 이 사람들한테는. 와 이거 좋은데요. 그런 사람도 진짜 있어요. 많더라고요. 이 사람들은 선의로 인식이 안 되고 왜냐하면 예. 시비 선악에 대한 기준점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이해득실만 따지는 거야. 저렇게 저 사람에 의해서 무슨 이익이 있지만 따지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되는구나. 야 좋다 나 오늘. 이해됐다. 그래서 저렇게 저 사람한테 이런 이익이 있겠구나라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네. 커뮤니티에 저거 지 이미지 때문에 한다는 것도 있고 저것도 세금 털라고 저런다고 하는 애들도 있고 그렇게 엄청 많더라. 그러니까 이 관점으로만 해석하는 그렇지. 거지. 이해득실. 야 오늘 방송 계산으로만 와, 해석이 나 되는 이거- 거야. 양비로는 바로 우리 사회가 견제해야 될 시비선악의 기준을 없애버려요. 와, 그러네. 없애면서 사람들의 의식 안에서 아. 시비선악에 대한 고민 자체를 무력화시켜버려요. 왜냐면은 이런 고민을 댓글 볼 때마다 무력화시키고. 왜 이렇게 생각하시지라고 늘 자기가 그러니까 한 적이 그러네. 있었거든. 자기가 본인이 이타심이나 인간의 선함이나 인간의 이른바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나 이런 것들을 이해를 못해 본인 못해. 자체가. 왜냐 이해득실로만 판단하니까. 이해득실만 네네네. 따지면 저게 저 사람한테 무슨 이익이 되느냐만 따지는 거야. 그러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좋다. 사람이 아니라 계산 기능만 같은 계산기야. 계산 기능만 같은 초보적 AI가 돼 버리는 거예요. 양비론의 폐해가 양비론의 거죠? 폐해가 양비론은 결국 그렇게 가.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그렇게 갈 거지. 수밖에 없어요. 그러네. 이거나 저거나 똑같고 어. 이 상황이나 저 상황이 다 똑같고 이렇게 생각이 되면 그러면 이제 시비선악을 따지는 게 무의미해지죠. 그러네. 우리 사회에서 옳은 일이 무엇인지, 옳은 판단이 무엇인지, 무엇이 좋은 일이고 무엇이 나쁜 일인지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늘 어떤 것이 나에게 이로운지, 어떤 것이 나에게 손해인지만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남이 어떤 행동을 해도 자기 기준에서만 보이는 거야. 그런 사람들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양비론에 이렇게 빠지면서 제가 이 언론이 양비론을 본격적으로 유포하기 시작한 것이 언론이 정치 권력 위에 섰다고 스스로 느낄 때부터 밤의 대통령이란 말이 나올 때부터 그 전까지의 언론은 이를테면 정권의 눈치를 보는 언론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정권한테 대들었다가는 막 탄압당하고 기자들 예. 잡혀가고 광고 끊기고 이게 75년 상황이었거든요. 그때 언론은 이제 사실은 전복 기관지였지. 전두환 때도 마찬가지여서 보도 지침 베끼는 게 언론의 일이었잖아. 예. 거기 양비론이 어디 있어? 전두환 각하가 하는 일은 무조건 옳고 그다음에 야당이 하는 일은 무조건 무조건 틀렸고 틀린 거고. 이렇게 써왔다고요. 네. 그랬다가 민주화가 되고 물론 언론인들도 일부 민주화 운동에 동참하긴 했어요. 그런데 민주화 언론 자유를 언론인들이 다 만든 게 아니잖아. 그렇죠. 시민들이 언론 자유를 만들었고 자유롭게 쓸 수 그럼요. 있게 됐어요. 예. 그러면 시민들의 입장에서 이게 옳은 일인지 그런 일인지 맞는 일인지 틀린 일인지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줘야 되고 예. 자기들도 거기에 대해서 써야 되잖아. 근데 갑자기 신이 된 것 같이 행동을 하는 거예요. 맞아요. 언론인들이. 아. 내가 이 정치권 위에 서 있다. 어. 정치는 언론보다 저질이다. 어. 정치인들은 서로 자기가 잘났다고 싸우지만 사실은 둘 다 똑같은 놈들이다. 아. 이런 식의 담론을 유포해 버린 거예요. 그러네. 언론들이. 그게 습관이 됐어요. 그게 근데 습관이 또 돼버려요. 자기들 습관이 되다 보니까 날리면이지 바이든인지 누구나 알 수 있는데도 날리면 바이든 논쟁이라고 쓰는 거예요. 습관이 돼버렸구나. 그리고 이제 이런 경우도 그런 거죠. 누구한테 욕먹기 싫으니까 한편으로는 네. 자기들이 지적으로 무능하고 게으르니까 내란이나 줄타내기나 똑같다. 그럼 왜 줄타내기나 똑같은 거는 줄 거부권 행사 정도에서 똑같다고 할 수가 있어. 그나마 그렇죠. 그렇지. 그나마. 동일선상에서 어떻게 내란하고 그러려면. 줄타내고 예, 똑같아요. 그렇지. 전혀 다른 얘기거든. 어. 차원이 다른 문제인데 다 그렇지. 똑같이 만들어 놓고 예. 그 국민들한테 던지는 거지. 다 똑같아. 어. 시비선악 따질 필요가 없어. 누가 옳고 누가 그런 거 아니야. 그러면서 이제 자기 이익만을 생각하는 태도에 면죄부를 예. 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다 전부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살아. 누군가 정의나 옳음이나 올바름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다 위선이야. 이렇게 이런 생각을 심어주는 거예요. 사회가 확산돼 버려요. 이렇게 확산되어 버리면 인간이 물질화돼 버리고 결국 그 물질화된 인간 이해득실만 따질 줄 아는 인간들을 기반으로 힘을 얻는 게 파시즘이에요. 그게 파시즘이고. 다 연결이 이익을 돼 주겠다는 있네. 거죠. 아니 누가 봐도 죄 없는 사람 죽이는 거는 죄잖아. 그렇지. 나쁜 나쁜 거지. 일이잖아요. 노상원 수첩에 적혀 있는 그 수많은 명단들이 무슨 법적으로 잘못 사형당할 죄를 지은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 사람 죽여도 좋다고 생각하는 거야. 죽이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거고. 예. 그런 생각이 표현된 게 이번에 41%예요. 그렇게 하면 저것도 우리나라에 살아가기 힘들어요. 아니 힘들어도 사실은 교수님. 그래요. 교수님, 그렇게 내란 내가 너무 힘들어. 내란 자체가 네. 결국 그런 일로 규결되는 상황인데
그 세력들한테 표를 준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똑같다. 아유, 그럼 양쪽 다 똑같으니까 이건 자기가 투표는 심판행위지. 기대행위인 동시에 심판행위도 해요. 근데 심판자인데 이걸 못해 재판을. 누가 얼만큼 잘못했는지를 따지지를 못하고 둘이 똑같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선택해도 잘못이 아니야. 그리고 그렇게 선택하는 것이 내 이익에 맞느냐만 따져. 이제 우리 사회가 그런 방향으로 지난 20-30년 특히 이제 2004년 뉴라이트가 이제 본격 출연하고 그런 담론들 이제 그런 담론들이에요. 저는 이제 2004년 무렵에 우리 사회를 그때부터 우리 사회를 본격적으로 바꾼 신호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TV 광고. 그해 이명박 당선되던 해 겨울 내내 좀 TV에 나왔던 광고가 부자 여러분 되세요. 부자 되세요. 부자 되세요. 부자 되세요. 부자 되세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내 아이는 다르다. 내 아이는 다르다. 내 아이만 다르게 키우겠다라고 하는 이제 이런 식의 광고들이 막 나왔어요. 예. 이런 현상을 이제 아주 옛날부터 있었어요. 중국의 장제는 뭐라고 불렀냐면 견리사의와는 정반대로 이런 걸 견리망의라고 그래요. 견리 망의. 망의. 이익이 눈앞에 보이면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을 잊어버린다. 판단 기준을 잊어버린다. 예. 이제 우리가 저는 이제 지금 뭐 이재명 이제 정부가 시작되고 뭐 여러 가지를 좀 개혁하고 바꿔야 되겠지만 첫째로 바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특히 첫째로 바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아마 또 이재명 정부 들어오면 언론들이 안 그럴 것 같아. 정부용만 할 것 같아. 이론이 아니라 양비론도 아니야. 정부용만 할 것 같긴 하지만 양비론도 아니야. 근데 이 양비론적 관점에서 벗어나야 돼요. 우리는 늘 판단하고 살아요. 늘 재판하고 살아요. 자기도 재판하고 남도 재판하면서 살아요. 네. 그리고 그럴 때 이 잘못이 어느 만큼 비난받을 잘못인가, 이 잘못이 어느 만큼 공격받을 잘못인가 이런 걸 따지잖아요. 그렇죠. 똑같이 잘못을 했어도 네. 늘 형제간에도 그래요. 네가 더 잘못했느니 내가 더 잘못했느니 따져야 되고 그게 해결이 돼야 마음이 편해 오히려. 그게 사람이거든. 그걸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양비론을 유포하는 언론들이 결국 노리는 것은 시비선악이 사라지고 이해득실만 남은 사회. 정말 모두가 모두를 잡아먹는 이리에 대한 이리에, 만인에 대한 만인의 리바이어던 같은 사회. 그런 사회를 바라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런 언론을 끊어라. 그게 이제 우리가 할 일이다 싶어요. 예. 뭐 제가 너무 비하학적으로 해석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이런 맥락과 이번 20대 남성의 표심과 아주 거리가 멀다고 보기 어려울까요? 제가 그래서 내 아이는 다르다라고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 세대예요. 아 그런가요? 특권 내 아이만 특별하게 키우고 싶은 마음, 그래서 나만 아는 마음, 나만 생각하는 마음들을. 그래서 저는 20, 30대 남성들을 비난할 일이 아니고 누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자꾸 해요.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래서 우리 세대가 반성할 일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자식 세대거든요. 네. 지금의 50대 후반 60대 자식 세대들이에요. 그렇게 키웠어요. 능력, 그런가요? 경쟁, 그리고 그 형제가 적다 보니까 아이 중심으로 세상의 중심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런 생각을 갖게 만든 것이 우리 세대가 만들어놓은 잘못이고요. 사실은 좀 정책적으로 보자면 이명박 시대의 이명박 정권이 누가 얼마 전에 그런 증언을 했더라고요. 보통의 정권들은 이제 정권 5년기 계획을 먼저 세우는데 5년 동안 무엇을 할 것인가. 이명박 대통령의 첫 번째 지시는 정권 재창출 계획이었대요. 자기가 무슨 짓을 해도 그 다음에 안전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라라고 하는 것이 이명박 대통령의 첫 지시였다는 증언이 최근 나와서 한번 찾아보세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그 이명박 정권 내에서 이제 유인천 씨 문화부 장관 되고 막 이러면서 그 내부에서 했던 좀 뭐랄까 문화 정책의 기본 방향이 뭐냐면 한국 사회의 이념 지형을 오른쪽으로 한 걸음 더 이동시키는 것이었어요. 그게 이제 극우 육성으로 나왔고요. 일베나 이런 좀 패륜적인 좀 담론 사이트들이 그 시절에 나와요. 대체로 좀 육성됐던 거 지금 이제 리박스쿨 보면 육성됐을 가능성도 좀 배제할 수가 없는데 그렇게 하면서 한국 사회의 이른바 극단적인 이기주의, 약자 혐오, 사회적 약자 혐오, 파시즘,
그다음에 그 이른바 국가 폭력의 희생자들에 대한 비방과 조롱 이런 것들이 너무 당연해진 문화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20, 30대뿐만 아니라 사실은 지금 40대가 됐는지 아직도 30대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10년 전이니까 그때 20대였으면 지금 30대가 됐겠죠. 세월호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이 단식하는데 거기서 폭식 난동을 부렸던 네. 그런 사람들. 이게 인간으로서 나올 수 없는 그거는 거거든요. 불가능한 예. 일이라고 보고 인간으로서 나올 수 없는 행동인데 그런 행동이 나와요. 나와. 왜 근데. 나오냐면 자기 기분이 가장 중요해. 아. 저 사람들 저거 옳고 그른지 뭐가 잘못인지 이거 따지긴 귀찮아. 근데 왠지 우리 정부 이명박 박근혜 정부 비난하는 게 내 기분에 안 맞아. 그럼 조롱 대놓고 조롱하고 싶고 이런 마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인간성이 파괴된다고 했을 때 이제 뭐 측은지심도 없는 사람들이고 네. 뭐 수호지심도 없는 사람이죠. 무엇보다도 시비분별의 능력을 잃어버림으로써 인간성을 상실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 예. 이 양비론이라고 하는 거는 위험하네. 인간의 시비분별 능력을 마비시키거나 위험해. 감퇴시킨다. 생각보다 위험해. 그래서 너무 크네요. 결국은 이해득실만 따질 줄 아는 그걸 보고 이제 동물형 인간이라고 그러죠. 아. 나는 좀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용어로 바꾸면 짐승 같은 인간을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도 양비론에 빠지지 말아야 예. 해요. 어떤 잘못이든 꼼꼼히 따져보자. 알겠습니다. 그 뭐 이대남 펜코를 비난한 게 아니고요. 그 사회를 분석한 겁니다. 또 행여나 이거 왜곡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대남 펜코를 비판 또는 비난한 적 아니요, 없습니다. 저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우리 세대를 스스로 반성해야 된다. 그러니까요. 자식들을 네. 잘못 키운 그걸 이제 반성해야 원인을 된다. 분석하다 보니까 네. 오히려 윗세대로 네. 올라갔고 예. 그 부분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를 네. 내신 겁니다. 요거는 조금 또 왜곡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펜코 함께 갑니다. 네, 펜코 함께 갑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사실 양비론이 이렇게까지 무서운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그냥 저는 좀 비겁하다. 예. 뭐 요 정도만 저는 생각을 했는데 말씀을 듣고 보니까 굉장히 위험한 습관이 될 수 있다. 뭔가 근원지 같아. 출발점 같아. 중독되면 인간성을 잃는다. 네, 고맙습니다. 전우영 교수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